누구나 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고민도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걱정도 있죠. 또 힘들게 용기 내서 고민을 털어놨다가 원치 않았던 충고나 조언에 힘만 빠졌던 적이 있진 않나요? 이곳은 해답을 찾지 않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결국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곳. 여기는 쓰고 떠드는 거리입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저희가 써온 글 속에서 작지만 따뜻한 위로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첫 곡으로 키키의 아이둠이 들려드리며 쓰고 떠드는 걸 시작합니다. I could go somewhere, maybe anywhere. 내 지갑은 늘 맞으니까 just feel it. 손끝은 어디? That's my living ring. 내 걱정 눈은 나답게 더 빛나죠. Feel the breeze. 나만 들리는 소리. I can't do myself. I do me, I do me right. 그냥 I do me, I do my way. 다른 그림들은 upside down. 결국 내가 가는 길이야. 나는 just why you care. I'm just 달릴 거야 멋대로. Still thinking 넓게 날개를 달고 이거야 돼. 거길 가야 돼. 상관없죠. 난 내가 될 거야. 공부당 볼래. That's my piercing. I'm screaming yeah. 난 나답게 더 잘해요. Feel that breeze. 나만 들리는 소리. I can't tell myself that I do me right. 그냥 I do me, I do my way. 다른 그림들은 upside down. 결국 내가 가는 길이야. 나는 just why you care. I'm just 달릴 거야 멋대로. Still thinking 높게 날개를 달고 잘못된 밤낮 달빛 보며 Maybe I'm good on eye. Maybe 내 꿈을 힘들다도 Keep it in your soul. 내 상상보다 더 큰 나였어. 겁없는 my face. No need to chase. I call center whispering. I do me, I do it my way. I do me, I do me right. 그냥 I do me, I do my way. 다른 그림들은 upside down. 결국 내가 가는 길이야. 나는 just why you care. I'm just 달릴 거야 멋대로. 핑계 높이 날개를 들고 I run in the air. 안녕하세요. 저희는 쓰고 떠드는 거래 정혜, 현수. 세인입니다. 저번 파일럿 방송에 이어 쓰떡거리 정규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매달 오래오래 여러분을 찾아뵐 거니까요.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쓰고 떠드는 걸 일부 다정한 해우소에서는 스터걸의 고민과 생각을 자유롭게 털어놓아 보고요. 2부 스터걸의 미안성 원고에서는 저희가 직접 쓴 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 쓰고 떠드는 거를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에 맞추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 계신 분은 인터넷에 성서공동체 FM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 쓰고 떠드는 거를 검색해 주세요.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는 053-585-126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쓰고 떠드는 걸 일부 다정한 해우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정한 해우소는 스토걸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생각을 나눕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다정한 해우소인 만큼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에 대한 나쁜 감정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 해결은 안 돼요. 저번에 여기서 우리 처음 떠들었을 때만 해도 바람이 쌩쌩 너무 추웠는데 이제 봄이 다 됐어요. 벚꽃도 만개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두 분은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며칠 전에 작은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고 회복하는 동안 쓰떡을 방송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정혜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어느새 봄이 왔네요. 저는 저번 주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서 피크닉을 했어요. 꽃을 보면서 밥을 먹으니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오늘의 고민 주인공이 누구죠? 현수 씨 고민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현수 씨 괜찮으세요? 그럼요. 그러면 현수 씨 고민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항상 스스로를 쉽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완벽주의가 심하고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저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이면 과할 정도로 열심히 했답니다. 끝에 끝까지 몰아붙이며 노력한 덕분에 지금까지 이룬 성과도 많지만 너덜너덜한 자아만 남은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를 미워하는 일이 너무 간편해진 탓에 매 순간 저를 쉽게 비난하고 또 그 마음이 번져서 타인까지 쉽게 미워하게 된 것 같아요. 남한테서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보이면 너무 괴롭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제 자신이 살짝 싫어지려 합니다. 우리 쓰떡을 분들도 스스로가 미울 때가 있는지 궁금해요. 또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면 꼭 전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현수 씨랑 좀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완벽주의가 강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마음의 이면에는 사랑받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선 완벽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달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완벽해져야 한다.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셨어요? 아마도 누구에게나요. 미움받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또 사랑받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어렸을 땐 공부도 잘하고 싶고 막 예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전 항상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진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받는 사람의 자아가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뭔가 꾸준히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미워지는 순간도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이 별로 안 좋거나 뭐 살이 좀 찐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살다 보면 오는 삐끗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스스로에게 엄청 박하게 굴고 미워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저였던 거죠. 현수 씨는 어때요? 현수 씨가 뭔가 완벽주의를 갖게 된 이유랄까? 본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제 완벽주의가 우월감에서 온 게 아니었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괜찮지만 저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재수없죠. 전에 손원영 작가님의 글을 보고 너무 공감이 됐었는데 어떤 글이었냐면요. 열등감과 우월의식은 그 맥을 같이 한다. 남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나의 부족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받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이미 정해놓은 답을 인정해주지 않으니 괴로워지는 것이다. 그치만 또 무엇이 그리 대단하게 잘났을까? 이리저리 살펴보면 그리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는 하나하나 소중히 피어있는 들꽃 같은 것인데 말이다. 이런 글이거든요. 지금은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또 저다운 경험을 많이 쌓았다 보니까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완벽주의는 많이 덜어낸 것 같아요. 그치만 스스로에게 아직 많이 박하다 보니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나하나 소중히 피어있는 들꽃 같은 것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할 때는 나는 소중한 존재다 생각하다가도 뭔가 마음이 지칠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토닥여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작가님 말한 것 중에 내 머릿속에서 이미 정해놓은 답을 인정해주지 않으니 괴로워지는 것이다. 이 문장이 저도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진짜. 저도 현수 씨가 처음 고민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뭔가 습관적으로 자주 절 미워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뭐 실수하면 아 진짜 세인아 너 너무 멍청하다. 뭐 이거 하나 못하다니 진짜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울 보면 항상 칭찬을 해주기보다는 다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뭐 눈에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코에 이런 부분이 못생기고 이런 말을 남한테 얘기하면 너무 무례한 그런 상처될 말을 정작 나한테는 너무 쉽게 한 것 같아요. 이러면 나중엔 정말 서스럼 없이 제가 절 해치게 되더라고요. 별 문제의식 없이 그냥 습관처럼 이런 정신적 자해랄까? 그런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현수 씨가 말한 열등감과 우월의식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거랑 비슷하게 자기 혐오랑 완벽주의도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원래 완벽해지려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캐내고 날 끊임없이 채찍질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한테 안 미운 말 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완벽주의가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아무리 내가 남들한테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이 되더라도 정작 내 자신은 날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에게 미워하는 부분이 생기면 계속 그 부분을 더 들여다보고 미워하게 되죠. 그게 결국 세인 씨의 이야기처럼 언젠가 내가 나를 해치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밥을 먹어도 밉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과 365일 24시간 같이 살아가니까 미워 보일 순간이 더 많이 오죠. 타인은 잠깐 만나고 매일 나 자신을 들여보는 우리는 더 쉽게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자기 검열이라고 하죠, 그런 거. 그래서 저 요즘 자기 검열을 좀 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아직까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요새는 거울은 진짜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좀 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안 보는데 그리고 전 요새 모든 게 충분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살다 보니까 제가 아직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완벽한 나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유니콘처럼. 부족한 걸 채우고 완벽해지면 나한테 더 이상 미운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룬 순간에도 뭔가 제 스스로를 엄청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변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면 나도 나 자신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걸 이뤄도 충분히 스스로에게 칭찬을 안 해주고 이걸로도 부족해! 이러면서 욕심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뭐든 충분하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냥 충분해, 너 충분해, 적당히 해. 이렇게 주문을 거는 거죠, 스스로한테. 충분해. 저는 맨날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한번 노력해봐야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세인 씨가 뭔가 예전보다 많이 편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게 부족한 나를 인정한 덕분인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부족한 부분을 고쳐서 더 나은 나, 더 완벽한 나로 거듭나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 했는데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나,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완벽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사랑받는 조건 따위는 없었던 거였어요. 진짜 저 포함 모두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로 귀하고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걸 좀 알게 됐죠. 예전에는 내 어떤 부족한 자, 완벽하지 않는 자를 마치 나라는 존재에서 뚝 떨어진 타인을 본 듯이 본 것 같아요. 얘를 미워하는 게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라는 듯이 뭔가 얘를 사랑하는 거랑 나를 사랑하는 거는 별개라는 것처럼.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부족한 부분도 다 저라는 걸 이제 조금 깨달았어요. 완벽하지 않은 나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더라고요. 부족한 나도 어쨌든 소중한 제 자신이잖아요. 세인 씨의 사랑받는 조건 따위 없다는 이야기 너무 공감돼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겠다는데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나랑 결혼할 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난데. 세인 씨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니 저도 마음이 좋네요. 그냥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엄청 사랑스러운 그리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럼 정혜 씨 얘기도 궁금한데요. 정혜 씨는 어떨 때 스스로가 미우세요? 일단 저는 여러분과 완전 반대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란 점이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반대의 과정에서 시작돼요. 저는 저한테 관대한 편이에요. 관대한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세인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절대 완벽해질 수 없어요. 제가 매일 떠들고 다니는 100만 가지 차밍 포인트 중 하나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저에게 관대해지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되뇌이는 문장이 있어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였던 에밀 쿠에가 만든 법칙이 있대요. 긍정적 암시를 통해 인간의 무의식이 강력한 변화를 만든다. 저는 그 이야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이 문장을 딱 떠올리기 직전에 제가 저를 미워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 순간은 아마 제 자신이 창피할 때 같아요. 내가 너무 세상을 쉽게 보고 있나 싶을 때예요. 나만 노력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제 자신이 믿고 창피해요. 그래서 아까 현수 씨의 고민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잠깐 창피했어요. 저는 오히려 현수 씨의 고민을 들으면서 진짜 대단하고 멋진 고민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과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현수 씨가 부러워요. 저는 늘 그냥 그럭저럭의 노력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그래 이만하면 됐지 되뇌이면서 이미 그 과정 중에 더 열심히 하지 않는 나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과거에 내가 창피해요.
그치만 과거에 내가 창피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의 난 성장한 거니까. 지금의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시도할 거니까 나 성장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 자신이 창피한 순간은 늘 부끄럽고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 저희랑 완전 반대해서 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완벽주의형 사람들의 열정에 대한 동경이나 거기서 오는 창피함이 있었다니. 그래도 그걸 과거에 내가 창피하게 느껴진다면 나는 성장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정혜 씨가 너무 어른같이 느껴지네요. 너무 멋져요. 그리고 긍정적 암시가 인간의 무의식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부분, 그 부분 저도 진짜 동의해요.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미워하는 게 습관이라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같아요. 저도 요새 그냥 제 부족한 부분을 냅다 사랑해버리거든요. 진짜 안 사랑스러워도. 그냥 속으로, 말로, 글로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사랑하는 척만 해줘도 정신이 의외로 속아요. 진짜 부족한 점이 덜 보이고 가끔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치만 저는 늘 세인 씨가 사랑스러워 보이는걸요? 막 주변에서 나는 이걸 더 해야 돼, 저걸 더 해야 돼 하고 있어도 저는 그냥 김정희 잘했다 이러고 가요. 그래서 취미도 많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못해도 된다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못하면 뭐 어때? 하면서요. 근데 또 제일 할 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도 가끔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진짜 정혜 씨가 바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현수 씨랑 제가 불건강하게 컸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정혜 씨가 진짜 건강하게 자라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오히려 정혜 씨가 질투나는데요. 저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막 배운 삶의 자세를 타고나다니 진짜 그런 건 엄청나게 훈련을 해서도 갖기 힘든 자세잖아요. 특히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너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위안이 되네요. 저는 제가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게 저의 나름 생존 방식이었나 봐요. 이게 뭔가 성격 차일까요? 저는 타고난 게 크다고 생각해요. 선천적인 기질도 그렇고 가정 환경도요. 저는 아빠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저희 아빠가 되게 힘든 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걸 이뤄내셨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그런 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성을 볼 때나 주변 친구들을 볼 때도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극복하고 이뤄내는 사람이 멋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가족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놀 땐 놀 줄 아는 사람이 최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중간고사 전날에도 가족끼리 놀러 갔어요. 공부 할당량 다 했으니까 놀자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요즘 명절 때마다 낚시를 가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 나 아빠 닮았네 싶어요. 틈만 나면 야구 보러 다니는 저 같달까요? 저는 제가 제 취향을 잘 알 때 그때 제 자신이 멋지다고 느껴요.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이 좋아요. 자신의 취향을 잘 알고 있다는 건 잘 놀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빠가 늘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주눅들지 말고 살아라. 그 영향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집 귀한 딸내미인디 네가 어쩔 거야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제 자신한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김정혜 너 왜 너를 미워해? 왜? 너는 최고의 글로리안데? 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제 자존감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같이 자존감 높은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닮고 싶은 점이기도 하고요. 진짜 너무 좋다. 다정해요. 뭔가 정혜 씨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제가 저를 좀 괴롭히거나 막 미워하고 있으면 너 내 딸한테 왜 그래? 그러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진짜 그런 편인데, 다정한 편인데 제가 좀 돌연변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도 막 부모님이 공부를 강요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걱정 없이 놀아. 이렇게 엄마가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저는 막 화가 났어요. 난 지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막 열심히 해야 할 거 천진데 엄마는 엄마가 뭘 알고 이런 말을 해 이러면서 속편한 소리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진짜 불꽃 튀어녀네요. 세인 씨가 원래 예민한 기질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저도 사실 집에서 공부하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에 대한 압박이 있었겠지만 하긴 해야지만 하기 싫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난 꼭 전교 1등을 해야 해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사회적으로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나는 꼭 가져야 마음이 편하다? 아, 그 마음 뭔지 알죠. 아마 우린 조금 인정 욕구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의 분리가 확실히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어릴 때는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고 사회가 말하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오히려 약간 반감을 가지고 생각했다면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아, 돈이 있어야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내 삶의 질이 올라가고 덜 공격받을 수 있고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진짜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과 사회가 요구하는 20대 여자 성인이 갖추길 바라는 요건 이런 게 뭔가 겹치는 것도 많단 말이죠. 아, 진짜 맞아요. 사회에서 받는 인정과 내가 나에게 하는 인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부분도 있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떨 땐 돈,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글이나 끄적이면서 선비처럼 살고 싶다가도 어떨 땐 막 벤츠 타고 유엔 빌리지에 막 살고 싶기도 해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막 이 마음이 요즘에는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회가 좋다고 하는 것 분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공감돼요. 현수 씨처럼 저도 행복 앞에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싶다가도 그래, 돈이 있어야 더 행복하겠지 생각이 들어요. 그나저나 유엔빌리지 너무 웃기고 귀엽네요. 사실 우리 사회가 좋다고 하는 일이 대부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니까 내가 추구하는 진짜 행복이 뭐지? 계속 고민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앞으로의 숙제 같아요. 그걸 잘 분별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예민함이나 나를 쉽게 자책하는 성향이 타고나기도 했겠지만 수험 생활을 보내면서 확 극대화된 것 같아요. 아, 저도요. 저는 좀 경쟁이 심한 고등학교에 가서 그때 제가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 찾아왔거든요. 평생 관리해야 할 병 하나를 갖게 됐어요. 이 병이 스트레스에 좀 민감한 병이어가지고 이젠 더더욱 남들보다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막연히 바랬던 그런 삶, 치열하게 노력해서 성공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막 누구나 박수를 칠 만한 사람이 되는 삶에서 멀어졌죠. 이 병을 가진 이상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좀 이걸 무계획하다고 해야 될지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될지 옛날에 어른들이 말한 훌륭한 어른은 됐고 그냥 내 몸 하나만 건사하는 어른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혜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젠 뭘 이뤄야겠다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재밌고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근데 전 타고난 기질이 예민하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전 열심히 하지 않는 자세를 훈련시켜요. 아, 저도 그래요. 나는 남들이랑 똑같이 살면 안 된다. 나는 남들이랑 다르다. 네거티브한 쪽으로 나는 남들이랑 똑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깍두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몸 하나만 건사하는 어른, 멋진걸요? 현수 씨의 깍두기 이야기는 너무 귀여워요.
포지티브한 깍두기인걸요.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야구가 개막을 했잖아요. 야구를 보다가 왜 내가 야구를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야구란 끊임없이 기대하는 스포츠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기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깨달았죠. 야구 타자들은 10번 중에 3번 쳐도 잘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3할 타자다? 그럼 자타공인 멋진 타자인 거죠. 만약 오늘 어떤 선수가 3번째 타석에 나왔는데 이전 타석까지는 삼진이었어. 그러면 지금 안타를 칠 타이밍이란 말이죠. 뭐야, 이제까지 무안타였어? 그럼 안타 칠 때 됐다 이러면서 응원하게 돼요. 이전에 실망했던 기억은 지나갔죠. 지금 치면 그 선수는 완전 멋진 3할 타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기대하고 응원해봐야죠. 그러다 문득 나 야구 선수 왜 안 돼? 하면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저는 일희일비가 저에게 잘 맞는 방식 같아요. 사람들이 일희일비하면서 살지 말자고 하지만 저는 그냥 그때 실망하고 까먹고 다음 타석에는 기대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야구 보면서 지난날의 패배는 잊고 매일 응원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진짜 올해는 정말로 다르다 외치면서요. 만약 내가 요즘 3할 타자 같다 싶으면 멋진데? 생각하고 2할이면 오늘은 특타해야지 하고 1할이면 어떻게 2군 갔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계속 실망해야 되나. 다음엔 안타 칠 수도 있는데 심지어 홈런을 칠 수도 있는데 매번 기대하고 살아야지. 우리 야구 선수 왜 안 돼? 이러면서 말이죠. 아, 우리 야구 선수 왜 안 돼? 이거 너무 좋는데요. 가끔 홈런 치는 걸로 다들 박수 쳐주고. 아, 야구 선수처럼 살아야겠어요. 10번 중에 3번 잘해도 나 자신한테 폭풍 칭찬해주면서 일희일비 자화자찬. 근데 이건 저만 그런지 궁금한 건데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를 예뻐해주고 나는 충분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나를 챙길 수가 있는데 제가 많이 예민하고 사회적 압박을 타격 100 그대로 받는 개복치여서 그런지 사람 많은 환경에 딱 떨어지면 그런 사고가 아예 정지되고 모든 생각 회로가 나를 미워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서 나를 다독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완전 공감. 만약에 한 무리에 30명이 있고 그 중에 28명이 날 좋아해. 그럼 저는 그 28명보다 나머지 2명이 신경 쓰이는 타입이었거든요. 이들은 왜 나를 안 좋아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서. 근데 이게 2명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냥 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확신이 없어서 그런가 날 흠집내려는 말이나 행동이 상처가 됐거든요. 뭔가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그들이 나의 어떤 것도 흠집낼 수 없다는 확신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인 걸 훈련한 덕분인 것 같아요. 이젠 날 미워하는 2명한테 어휴 그래라 마음속으로 욕 한번 하고 돌아서는 게 돼요. 그냥 날 좋아하는 28명과 행복할 시간을 나한테 소중하지도 않은 사람들 때문에 뺏기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뭐랄까? 날 좋아하는 사람이 2명이고 28명이 날 싫어해도 절 좋아하는 그 2명한테 집중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럼 세인 씨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집단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상황이 실제로 찾아온다면 안 흔들릴 것 같으세요? 진짜 솔직히 안 흔들릴 자신은 없는데 빨리 돌아올 자신이 있어요. 예전에는 전 그런 상황에 있어서 속절없이 흔들리고 막 땅굴 파고 들어가고 했는데 요새는 땅굴 조금 파다가 빨리 거기서 나와요. 뭐 만일 취직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누가 날 싫어한다? 그럼 그냥 퇴근 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욕 한바탕 하고 잊고 다시 회사 갈 것 같아요. 너가 나 싫어해서 어쩔 건데 이런 마음으로. 사실 그거 별로 큰 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막 미움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인생에 그런 막 엿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내 건강에 관련된 거 아닌 이상 다 가벼운 일 같아요.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가 싫어서 날 죽일 게 아닌 이상 두렵지 않달까? 사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도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넘어져도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덤벼라 세상아, 이런 마음으로. 헐, 넘어져도 빨리 툭툭 일어날 자신이 있다니 너무 멋진 태도네요. 아, 세인 씨 왜 이렇게 멋있죠? 그런 경험들이 겪을 때 힘들기야 하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작지만 단단한 자기 확신이 쌓인다는 게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인이 나를 미워하는 것과 연결되네요. 오, 그러네요. 저는 누군가 저를 미워하거나 괴롭힐 때 친구들이 저한테 너 진짜 인내심 대박이다 혹은 너그럽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남한테 너그러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제가 엄청 예민한 편이라 둔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꽃밭이 된 것 같아요. 나랑 타인은 분리된 객체잖아요. 그냥 아까처럼 누가 날 미워해도 저 사람은 나랑은 다른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느긋하다 해야 하나?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에 저를 만만하게 보거나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받아들이기엔 저 사람이 진짜 이해가 너무너무 안 돼서 저 사람 얘기를 계속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솔직하게 말을 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 날 미워해도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감정이 남아서 계속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나한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너 뭐 급해? 뭐 때문에 조급해져서 남한테 관심 갖는 거야? 알 바 아니잖아. 이러면서요. 그런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전에는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나? 나도 새침하고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 했는데 나는 지금의 친절한 내가 좋은데 왜 바꿔야 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혜 씨 진짜 너무 멋있다. 저는 쟤가 틀렸어 이러는데 내가 급한 것도 맞는데 근데 쟤는 진짜 틀렸어 이러거든요. 맞아요. 제가 진짜 틀렸을지도 모르죠. 저한테는 현수 씨가 정답인걸요? 사실 저는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저도 제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호불호가 극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도 저에게 호불호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뭐 날 싫어한다니 유감 뭐 이러면서요. 날 싫어하는 점은 유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모두를 품고 가지 못하면서 뭘 모두에게 사랑을 받겠다고 하냐 이렇게 되뇌면서요. 말하고 보니까 좀 건방지네요. 세상에. 그치만 저는 지금 받고 있는 사랑으로도 너무 충분하고 감사해요. 무슨 수상소감 같네요. 상 받았다고 생각하고 소감을 말해보자면 지금의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요. 진짜 정혜씨 칠거리다. 날 싫어한다니 유감 이러면서 너무 칠한데요. 내가 모두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날 사랑하지 못하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진짜 머리를 탁 치게 되는데요. 왜냐면 제가 모두가 날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오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다가도 불쑥불쑥 뭔가 억울했거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이해 못하겠는 그런 느낌? 근데 저도 누군가 이유 없이 믿기도 하고 모두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하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구나 이해하게 됐어요. 약간 그거 같다. 최하정 님이 말했던 명언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널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게 고민되잖아? 그럼 널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둘이 퉁쳐.
아, 맞네요. 저도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날 좋아해주면 그냥저냥 좋았으면서 누가 날 이유 없이 싫어한다고 하면 세상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걸 건강하게 퉁칠 수 있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어요. 저희가 완벽함, 막 스스로에 대한 미움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저희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잖아요. 다음번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방송에서 또 얘기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스펜서 서더랜드의 Grateful. Yes, yes, yes. White vans on my feet, turtleneck, I don't speak. Got Outcast on repeat. Eat a bagel, cream cheese. I got a million trillion things on my mind. All good shit, everything's fine. I don't have money, but it's really alright, really alright. I'm not perfect, but I'm grateful. And that's just perfect, and that's me. I'm not perfect, but I'm grateful. And that's just perfect, and that's me. I pour myself a drink. Red wine, it's cheap. I got 30 dirty dishes in the sink. Fuck it, I'll clean it next week. Got a million trillion things on my mind. All good shit, everything's fine. I don't have money, but it's really alright, really alright. I'm not perfect, but I'm grateful. And that's just perfect, that's perfect, and that's me. I'm not perfect, but I'm grateful. And that's just perfect, that's perfect, and that's me. Just need to stay at peace. Like I might move to Tennessee. I'm just staring at the sky. Bitch, I'm happy, I'm alive. So let me say this one more time. Bitch, I am happy, I'm alive. I'm not perfect, but I'm grateful. And that's just perfect, that's perfect, and that's me. I'm not perfect, but I'm grateful. And that's just perfect, and that's me. I'm not perfect, but I'm grateful. And that's just perfect, and that's me. 쓰고 떠드는 거래 두 번째 코너. 언젠가 책을 쓰겠다는 꿈을 가진 세 여자들의 글을 들어보는 시간. 스터걸의 미완성 원고 시작합니다. 스터걸의 미완성 원고는 쓰고 떠드는 거래 진행자들이 직접 쓴 글을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1부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미움이란 주제로 글을 쓰기로 했는데요. 아직 발간되지 않은 원고 초안을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화에는 현수 씨가 수술 후 회복 중인 관계로 잠시 미완성 원고 스페셜 깍두기가 되었답니다. 아쉽지만 다음 회차에 현수 씨를 닮은 사랑스러운 글을 기대하며 세인 씨의 미완성 원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세인 씨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전 미움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니까 제가 작년에 크게 몸이 아프면서 마음까지 힘들어져서 저에 대한 미움이 쌓였을 때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상담을 좀 받았었는데 사실 한 4번? 많이 받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굳이 뭔가 해결책을 주지 않으셨는데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 혼자 방법을 찾았었어요. 상담하고 항상 일기를 썼었는데 마지막 상담날 쓴 일기를 오늘 가져와 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어쩌다 보니 마지막 상담. 이리저리 보유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몸도 정신도 많이 단단해지기도 했다. 힘들면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된 덕분일까? 상담실을 나가기 전 선생님이 내게 해줬던 말이 계속 생각난다. 사실 이제야 말하지만 세인 씨가 처음 상담 왔을 때 뭐랄까?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란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간을 충분히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미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속상했어요. 본인이 얼마나 멋있고 좋은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주세요. 그럼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겨도 분명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짧은 상담으로도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해졌던 게 그때 선생님이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딱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워했던 날들을 얘기해드리면 항상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얼마나 멋지고 빛나는 사람인데 왜 몰라줘 하시면서 그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 또 제 자신한테도 미안해지더라고요. 왜 난 나에게 이런 말을 못해주고 박하게 굴었을까 하면서.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한테 빙의해서 현수 씨한테도 지금 너무 충분하고 멋지고 빛나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해줘야겠어요. 지금도 우리 서로에게 그러고 있긴 한데 계속 가스라이팅 해야겠어. 와, 일기장에 이런 멋진 글을 쓸 수 있다니. 제 일기장은 야구 졌다. 나는 그래서 이 팀이 싫다. 이런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맞아요. 세인 씨가 힘들었던 시기에 자신을 미워하고 속상해했지만 결국엔 강하고 멋진 세인 씨가 극복해내리라는 사실을 상담 선생님은 알고 계셨나 봐요. 그 시기 덕분에 오히려 단단해지고 강해진 세인 씨를 마주하게 되었군요. 세인 씨와 현수 씨는 지금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답니다. 앞으로 저도 가스라이팅을 더 열심히 해보겠어요. 세인 씨의 멋진 점을 알아봐 주시고 세인 씨보다 더 아파하셨다니 너무 좋은 분이시네요. 세인 씨에게 귀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잘 못해주지만 대신 우리 스떡걸 친구들한테 일당백 가스라이팅 당한 덕분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세인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특히 세인 씨가 그 특유의 인류애와 정의감으로 타오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팬이에요, 세인 씨.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고 곁에서 지켜볼게요. 감동이야. 사랑해요, 스떡걸. 아, 제 차례군요. 저는 이번에 제가 미워했던 계절에 대해서 써봤어요. 사실 저는 가을을 싫어했거든요. 봄에는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여름에는 와 마음껏 바다 수영,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제 생일이 있지만 가을은 제가 사랑했던 바다 수영, 초록색 잎 등등 잠시 보내야 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랬나 봐요. 다가오는 겨울을 생각하기보다는 지나가는 봄, 여름에 초점을 맞춘 거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가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뀐 과정을 담은 글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제목 미워하다 결국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하여. 나는 가을을 미워했다. 가을, 생각만 해도 쓸쓸해지는 계절이었다. 풀 내음으로 가득 찬 여름을 지나 결국 잎이 떨어지게 만드는 가을을 미워했다. 푸르던 잎이 저마다 붉은색, 노란색으로 변하며 외치는 아름다움을 뒤로 한 채 말이다. 그저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와 봄이 왔어요 울던 날, 나무가 열심히 새로운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며 성장한 그 기록들이 없어진다고 여겼다. 나무가 말했다. 겨울이 오고 있어. 겨울은 나에게만 그리고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고 캐롤을 부르며 눈사람을 만드는 계절 겨울.
겨울이 다가옴을 느끼며 내가 캐럴을 부르며 춤을 출 때 나무는 낙엽을 만들었다. 낙엽은 나무의 생존 전략이었다. 나무도 겨울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게 어쩌면 나무의 겨울맞이 춤사위였을지도 모른다. 가을바람에 춤을 추며 추운 계절을 준비하는 나무의 자세. 결국 나는 가을을 사랑하게 됐다. 파란 하늘 위 뭉게뭉게 구름, 그리고 그 아래에서 춤을 추는 나무의 시간을 사랑하게 됐다. 미움을 마주할 때 비로소 사랑은 단단해졌다. 어쩌면 미움도 사랑을 하기 위한 낙엽일지도 모르겠다. 캐럴을 들으며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사랑 말이다. 조금 부끄럽지만 가을을 사랑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세상에 고백해봤습니다. 스터걸 세인씨와 현수씨, 제 고백 어떤가요? 우와, 어쩌면 미움도 사랑을 위한 것이라니.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누군가를 괴로울 만큼 미워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미움받았던 경험들 덕분에 더 사랑을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빠르게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요. 그 와중에 정혜 씨는 무언가를 미워해도 그게 고작 계절이라니, 그걸 또 사랑하게 됐다니 너무 무해한 사람이에요. 미움도 사랑을 하기 위한 낙엽이었다. 미움을 마주할 때 비로소 사랑은 단단해졌다. 이 문장들 계속 곱씹게 돼요. 저도 제 안의 미움을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절 더 온전히 단단히 사랑해주게 된 것 같아요. 그 힘들었던 시간이 제게 낙엽 같은 존재였네요. 너무 위로돼요. 오늘의 미완성 원고 주제는 미움이었지만 결국 우리의 글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랑 가득한 여자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 쥐롤라로 핫했던 뮤지컬 킹키부츠가 떠오르네요. 킹키부츠의 주인공 롤라는 당당하고 멋진 드래퀸입니다. 롤라는 사회적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다 롤라는 찰리의 부탁으로 킹키부츠의 디자이너가 됩니다. 롤라는 남들이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발, 즉 드래퀸들을 위한 멋진 부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롤라는 멋진 새빨간 부츠를 신고 이렇게 외쳐요. 너 자신이 되어라. 타인은 이미 차고 넘친다. 어쩌면 오늘의 주제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멋지고 어려운 방법을 롤라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내 자신이 미워지려고 할 땐 미워하지 않고 냅다 사랑하기 어떤가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스터걸의 미완성 원고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소라의 트랙 3 들려드리며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오늘 미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서로에게 사랑을 담은 넌 충분하다는 가스라이팅 하면서 끝내는 게 어때요? 아우, 너무 좋아요. 그럼 나 먼저. Thank you for being who you are. 제가 최근에 친구한테 들은 말인데 너가 너여서 고맙다. 이 말이 이 말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정혜 씨가 정혜 씨여서, 현수 씨가 현수 씨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이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주문을 외워보겠습니다. 스터걸 멋진데? 멋진데? 헐, 그럼 저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볼게요. 스터걸 사랑해.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더욱 따뜻한 이야기들을 잔뜩 준비해서 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다시 듣기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쓰고 떠드는 걸 찾아주세요. 마지막 곡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들려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쓰고 떠드는 걸의 정혜, 현수, 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줘.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번 봐줘.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내주렴. 난 지고 있었지만 꽃은 지고 사라져도 나는 아직 있어.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내